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 노인 빈곤율이 1위. 당신의 노후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나요?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특히 노후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많으실 텐데요. 앞으로의 근로소득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출도 생활도 바뀌는 시점에서 노년에 돈 걱정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 번 사는 인생을 돈하지 말고 즐기며 살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노후에 돈을 쫓지 않더라도 재산을 지키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부터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미 은퇴를 해서 또 은퇴가 얼마 안 남아서 더 이상 노후 자금을 준비할 시간도 기회도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소득이 없다면 어떻게든 지출과 소비를 줄이는 방법을 택해야겠죠. 지금부터라도 현명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노후를 비참하게 만드는 반드시 줄여야 할 지출 4가지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었을 때 이것을 미리 알고 조금 더 일찍 준비할 수 있었다면 좀 더 풍요로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노후를 비참하게 만드는 반드시 줄여야 할 지출 4가지. 첫 번째, 경조사비입니다. 여러분은 축의금이나 부조금으로 한 달에 얼마를 지출하고 계신가요? 가끔 낼까 말까 망설여지는 애매한 관계에서 경조사비를 내야 할 경우도 있고 가족 친지 같이 가까운 지인이라 꼭 경조사비를 내야 하는 경우들도 있죠. 아시다시피 부조금은 원래 목돈이 들어가는 큰 행사가 있을 때 이웃이나 친척들이 돈이나 음식, 노동력을 함께 모아 일을 잘 진행하도록 돕는 상부상조의 전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참 좋은 전통입니다. 그런데 내가 낸 돈을 나중에 다 되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제가 아는 지인은 사회적으로 꽤 높은 지위에 계시는 분으로 주변 인맥이 많은 분입니다. 서로의 근황을 물으며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 지인께서 올해 봄에만 경조사비로 200만 원 이상을 지출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곧 가을이면 청첩장들이 수없이 날아올 텐데 걱정이 앞선다고 하더군요. 사회적 위치와 인맥으로 이곳저곳에서 경조사 연락이 오고 연락을 받고도 모른 척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게는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 부담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퇴직은 3년 정도 남았는데 슬하의 남매는 20대 초반이라 매번 지출하는 경조사비를 본인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으니 더 고민이 된다고 합니다. 매월 100에서 200만 원 사이라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정말 순수한 축하와 명복을 담아 드릴 수 있는 관계라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단지 품위 유지를 위해 매달 그런 지출을 해야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제 지인분 같은 경우 그동안 낸 경조사비 다 돌려받을 수는 없을 것 같죠. 그동안 투자한 돈 돌려받겠다고 어린 딸을 은퇴 전 빨리 결혼하라고 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투자로 여기며 경조사비를 지출하는데 실제로는 평생 뿌린 돈의 절반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특히 은퇴자에게 경조사비는 더더욱 그렇죠. 친인척이 아닌 이해관계로 인해 부조했던 대상들은 은퇴 후 경조사를 알렸을 때 나몰라라 하기 십상이니까요. 경조사 소식이 세금 고지서처럼 느껴지거나 은퇴자에게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주는 현실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경조사비를 내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뿌리내린 문화이며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투자한 돈 아깝다 생각 말고 정말 친한 사람이 아니면 외면하고 자신의 경조사도 최대한 간소하게 치르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노후의 경조사로 고통받고 싶지 않다면 나부터 적게 주고 적게 받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와 언론에서 체면과 형식을 버리고 경조사 대상 범위를 좁히며 각자의 형편에 맞게 지출하는 범국민 캠페인을 벌였지만 안타깝게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노후에도 현역 때와 같은 방식으로 경조사 문제에 접근하면 금전적 파탄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후를 비참하게 만드는 반드시 줄여야 할 지출 4가지. 두 번째, 성인이 된 자녀에게 하는 지나친 지원입니다. 제 주변엔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 과정까지 마치고 독립해 직장을 다니는 31살 아들을 둔 지인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들의 연봉이 얼마 안 된다는 이유로 집세와 생활비 일부를 계속해서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두 분 다 근로소득이 있지만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그 소득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곧 끊어지겠지요. 나중에 아들의 연봉이 오르고 생활이 나아진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그 아들은 부모님을 부양할까요? 그때는 그 아들도 가정이 생기고 또 그때 나름으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분은 남편과 사별한 후 남겨진 노후 자금을 아들이 빌려달라고 합니다. 남편이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고 남은 건 오래된 집 한 채와 통장의 잔고 조금이었습니다. 얼마 전 남편과 함께 오래 살던 집을 8억에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본인은 작은 빌라를 3억 정도에 사고 1억은 노후 자금으로 통장에 넣어두고 2억은 딸과 아들에게 각각 나누어 줄 계획이었죠.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고 오랜 경험이 있는 식당 일을 다시 시작하면 혼자 사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받은 후 딸과 함께 빌라를 보러 다니기 시작했죠. 그런데 아들은 빌라를 매수하는 걸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빌라를 구입하지 말고 전세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돈을 빌려주면 생활비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금 운용을 할 수 있어 좋고 어머니는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으니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겠냐면서 아들은 몇 번이고 전화해가며 설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괘씸한 생각이 들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흔들립니다. 특히 딸과 달리 아들은 아직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라 더욱 신경이 쓰였습니다. 빌라를 매수할 것인가 아니면 아들의 좋은 대로 빌라는 전세로 하고 나머지 돈을 빌려줄 것인가 고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겠죠? 또 자식들이 결혼하여 자신보다 더욱 풍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님의 한결같은 소망일 겁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지금 당장 많은 것을 주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미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주느냐, 나중에 주느냐의 문제일 뿐. 언젠가 세상을 떠나면 남겨진 모든 것은 결국 자식들에게 돌아가니까요. 따라서 한 번에 내가 가진 것을 다 주고 노후를 어렵게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에게 지나치게 투자하다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하면 결국은 자식에게 짐이 될 수 있으니까요. 노후를 비참하게 만드는 반드시 줄여야 할 지출 4가지. 세 번째, 투자 유혹이나 보험 권유는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사기 범죄에 유독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빈곤율이 꼽힙니다. 상대적으로 금융 지식이 부족한 노인들이 노후에 대한 불안감까지 시달리며 사기꾼들의 유혹에 더욱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나 노후가 되면 현업에서 은퇴하고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좀 쉬어야겠다 싶어 처음 3년에서 5년 정도 여행도 다니고 옛 친구들도 만나며 각종 모임에도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서 돈 자랑을 하거나 돈 냄새를 풍기면 안 됩니다. 돈이 있어도 없는 척 적당히 상황을 조절하면서 겸손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오래된 지인이나 잠깐 만난 적 있는 사람으로부터 카드라 하는 투자 정보를 듣고 유혹되지 마세요. 노후를 앞두고 누군가의 권유로 투자하거나 달콤한 제안을 하는 사람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타인의 조언을 참고로만 받아들이고 자신의 상황과 기준에 맞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또 예전에는 대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투자 사기와 일반 사기가 많았다면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온라인 투자 사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폰지 사기 등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죠. 만약 이와 관련해 신경 쓰기 싫거나 잘 모르겠다면 모르거나 알기 어려운 투자나 권유는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잘 아는 것만 계속하고 모르는 것 처음 들어보는 것은 일체 관심을 끄고 안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최소한 현 상태는 유지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스트레스나 좌절을 겪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노후를 비참하게 만드는 반드시 줄여야 할 지출 4가지. 네 번째, 무분별한 영양제나 건강식품에 드는 비용입니다. 나이 들수록 먹는 약의 양이 점점 늘어가 한 주먹이 됩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먹는 양도 늘지만 몸에 좋다는 영양제나 건강식품의 양도 엄청납니다. 몸은 자꾸 쇠약해져서 힘이 없고 아픈 곳은 늘어만 가니 만병통치약처럼 광고하는 건강식품이나 영양제에 솔깃하고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의원 노년기 내과 교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과도한 영양제와 건강기능식품의 섭취는 오히려 우리의 몸이 스스로 기능하는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 어떤 약을 먹지 않으면 우리 몸이 스스로 생성하고 분비하는데 계속 외부에서 공급받으니 몸에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육체적 통증과 체력 저하를 영양제로 해결하려는 것은 우리 몸에도 안 좋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삶의 기본은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국민체력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100세까지 건강하게란 뜻으로 국민체력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에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체력 상태를 측정평가하고 운동상담 및 처방을 해주는 스포츠 복지 서비스입니다. 각 지역마다 체력인증센터가 있고 사전 예약으로 운영됩니다. 이런 곳을 이용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맞춤형 운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건강식품에 투자할 비용으로 균형 잡히고 영양가 있는 식단을 짜서 드시기 바랍니다. 특히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서 근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100세 시대 오래 사는 것이 꼭 축복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삶이 길어지는 만큼 건강 문제로 고생하는 시간도 늘어나며 요양비, 의료비 또한 상당하여 노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뿐만 아니라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노후를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